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20년 동안 300회가 넘는 헌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익산 원광중 송태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송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교장 선생님 포스라기보다는 그냥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남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그냥 좀 천진난만합니다. 네, 우리 송태규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은 원광중에 몸담으신 지는 얼마나 네. 되셨나요? 제가 교직 1989년도에 첫 걸음을 원광중학교에서 했어요. 예. 거기서 11년 근무를 하고 원광고등학교에 가서 20년 근무하고 같은 재단이니까. 네.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에. 어느 정도는 학생 수고 교직원은 얼마나 되고 학교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한 30분에다가 뭐 또 급식실이나 여러분 합치면 한 50분 되세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450명 정도 되고요. 그 이제 학급은 지금 17학급. 이제 거기에서 규공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뛰어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 가면 아무래도 이제 원광 붙은 재단이기 때문에 원불교 재단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참 많잖아요. 원광중, 그렇죠. 원광구, 원광대학교까지 전통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 학생 수가 많고 한데 거기에다 또 책임감도 있죠. 그래 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여는 말에 20년 동안 300회 헌혈을 하셨다. 아마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졸업한 동문들은 송태규 교장 선생님이 헌혈 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비롯해서. 네네. 어떻습니까? 그 다 알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중학생들은 헌혈을 못 해요. 만 17세 이상부터 헌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일반적인 나이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헌혈을 하는데 제가 학교장 특강을 해요. 학기마다 한 번씩.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은 헌혈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 학생들이 어쨌든 헌혈에 많이 관심 있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 1년에 2차례씩 그냥 헌혈 버스가 오는데 거기도 많이 하고 또 그 바깥에 헌혈의 집에 가서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헌혈의 집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누가 왔다 갔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그걸 다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줘요. 참 흐뭇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듣기로 전라북도 혈액원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는 모양이에요. 비율을. 근데 원광고등학교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그 비율이 높다.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눌 줄 아는 학생들. 예. 그럼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지도 방법이 또 솔선수범이라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헌혈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도 따라하고 그렇죠. 오늘 인증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오셨는데 20년 동안인데 헌혈 증서네요. 귀한 걸 갖고 계십니다. 맨 아래 거부터 보여드리면 송태규 교장 선생님 해서 2001년 5월 16일에 그게 첫 번째 헌혈입니다. 예, 2001년 5월 16일에 하셨고 마지막이 이제 지난달에 하셨나요? 네네. 5월 31일에. 그래서 헌혈 증서 제일 처음 했을 때하고 최근 거 하고 최근 걸 가져오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헌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헌혈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가 왔어요. 그 수업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헌혈을 가면 그 당시에는 이제 헌혈하러 갔는데 이 체중을 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47kg가 나갔어요. 제 몸무게가 50kg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실격을 했죠. 그 참 헌혈도 못하는 사람이다. 상당히 마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왜소하죠. 그러다가 이제 헌혈에 대해서 잊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원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교사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버스가 왔을 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못 했는데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때 2001년도 5월 16일 날 그 헌혈 버스에 가서 첫 번 헌혈한 것이 바로 저 증서거든요. 그 뒤부터 이제 거의 꾸준하게 헌혈을 했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헌혈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예. 네.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하면 부작용이 없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운동을 또 좋아하고 그 뭐 철인삼종을 하면서도 네. 그 이틀 후에 또 3일 후에 가서 대회 나가서 네. 완주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기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나로서 헌혈이 해가 없다는 것은 인증된 거 아니냐. 또 만약에 이제 헌혈을 많이 했을 때 그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부모가 자식한테 그거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해로운 게 있다고 하면 아무리 뭐가 이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렇죠. 자식의 건강에 몸에 이상이 온다고 하면. 그럼요. 네. 근데 뭐 그런 것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아들 딸도 같이 그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혈 명문가라는 또 예. 합하면은 온 가족이 500회가 넘는다고요? 헌혈. 제가 이제 지난달 5월 30일 날 307회를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그 아들이 저 경기도 이제 군인인데 이제 대위 장교이거든요. 네. 149회에 했다고 인증 사진을 보냈어요. 와. 그리고 딸이 이 110번. 그래서 와. 이제 셋이 우리가 이제 센츄리 클럽이 엄청나네요. 556회인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셋이 합친 게. 그러면 혹시 우리 전라북도권에서 주변에 이렇게 헌혈왕 뭐 가끔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예. 이런 분들 덜어 있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500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개인이 개인이 이제 그런 분들 우리끼리 이제 서로 그 네트워크 있는데 모임도 하시고. 그럼요. 그다음 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거? 똑같은 마음인가요? 그러겠죠. 뭐 헌혈 그 대신 이제 저는 저뿐이 아닌 제 아들과 딸이 그냥 같이 한다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헌혈 명문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병역 명문가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병역 명문가는 어떤 뭐 혜택도 이제 조그맣지만 주고 하는데 헌혈에 대한 것은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헌혈 명문가를 한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가 온 가족이 만들어냈죠. 하니까. 그렇죠. 중요해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 예. 우리나라 좀 재고가 좀 많이 부족해서 예. 응급 상황에 문제였다 그런 뉴스가 한 번 있었잖아요. 예. 그 코로나19 때도 또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끊임없이. 이제 코로나19하고 헌혈하고는 네. 큰 연관은 없어요. 네. 단 이제 우리들이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헌혈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점 혹시 어떤 때문에. 이제 감염의 네. 우려가 있어서 아마 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혈의 집에 가면 철저하게 그 방역하고 체온 다 제고해가지고 아마 그럴 것은 거의 없거든요. 다만 우리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이제 염려하는 그런 건데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셔서 팔 걷고 헌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헌혈하고자 하는 분들도 저 개인만 놓고 보면 건강검진 가서 그 피 잠깐 뽑는 것도 바늘 꽂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예. 예. 그 헌혈은 1초의 찡그림이라고 해요. 그 바늘 딱 꽂을 때 네, 따끔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1초의 찡그림이라고 3초의 찡그림 우리들끼리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건 뭐 다 참을 수 있는 거고 하고 나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하시는 분들은 그 엄청난 매력이 있어서 계속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아온 네. 분들 있잖아요. 네. 초아의 봉사 대상 받는 분들도 그쵸. 마찬가지고 예. 헌혈의 매력은 예. 우리 송태규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한테도 권하고
나도 300회가 넘게 지금 하고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이제 봉사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만족이다. 그 봉사를 이제 헌혈을 해야 되는데 그 수첩에다 다 기록을 해놔요. 2주 간격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분 헌혈을 하니까 2주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넘기면 그때를 못하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찾아가서 하는 거고. 2주 간격이요? 예, 2주 간격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는 자기 만족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약이잖아요. 그게 네. 이게 헌혈은 마약이다. 그 대신 참 좋은 마약이다. 몸에 좋은 중독성이 강하다. 예, 중독성 있는 하게 마약이다. 되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익산 원광중 송태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교직원들 네. 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이제 친근하시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치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저희의 요구사항도 되도록이면 들어주시고 대표적으로 막 저희 학교에서 음악을 틀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휴지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 배려해 주셔서 이제 행사 있을 때 훈화 말씀도 짧게 해주시고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최고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 교장 선생님은 늘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수필집, 시집을 출간하시면서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모습들을 저희 학교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편안하게 교장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교장실의 문턱도 낮춰주시고 그러면서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전체 학교 전체를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 주셨던 그런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평소 몸 관리를 앞서 이제 잠깐 철인 3종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철인 3종 하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먼저 수영, 마라톤도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마라톤. 아. 세 가지 이제 연이어서 수영, 사이클, 마라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철인 3종을 또 좋아하고 즐기는데 뭐 헌혈하고 철인 3종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대신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저는 그 몸 관리하는 차원을 철인 3종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혈과 철인 3종이 적어도 저한테는 큰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건강한 몸 관리해서 내 건강한 피를 누군가에게 할수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철인 3종도 수영, 마라톤, 뭐 사이클 이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이겠지만 마라톤. 네네네. 수영은 거리를 어느 정도나 지금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거죠. 바다에 사는 거잖아요. 예. 이제 종목 달라요. 네. 이제 올림픽 코스가 있고 네. 이제 올림픽 곱하기 2획 O2가 있고 최고 긴 것이 이제 킹 코스라고 해요. 그러면 수영은 이제 올림픽 코스는 1.5km, 그다음에 O2는 이제 2배니까 3km, 킹 코스는 3.8km를 이제 수영으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은 수영 1.5km, 자전거 40km, 와. 마라톤 10km. 네. 그런데 이제 킹 코스는 수영 3.8, 자전거 180.2, 그다음에 마지막에 42.19 마라톤. 그걸 합하면 긴 코스도 다 해보신 거예요? 226.195km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아침 7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밤 12시, 그럼 17시간이에요. 네.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죠. 와, 그 체력이 거의 아이언맨이신데요. 이제 그것을 아이언맨이라고 해요. 네네네. 226.195를 17시간 안에 완주를 하면 우리도 이제 아이언맨 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오는 모습 보면 거의 뭐 기진맥진 탈진 상태로 그 결승 예. 라인 들어오던데 예. 평소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드님까지 또 동참하게 됐다면서요? 철인 3종에? 예. 그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회 처음에 나갈 때 애들이 어렸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같이 대회 하는데 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저 힘든 거
선수들 힘든 거 다 보고 이제 제 아들도 근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그 장교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잘 됐다. 그 장교를 하려면 일단은 내 몸이 건강해야 튼튼해야 또 그 밑에 병사들을 또 같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인삼종을 하자고 했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을 시켰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빠 따라서 다녔죠. 그래서 철인삼종 대회 많이 나갔고 그 네, 연령별로 그 입상을 해요. 네. 근데 20대 초반에는 많은 선수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걸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입상도 하고 이제 재미도 있죠. 본인도. 네. 그렇게 우리 회원들하고 가는데 저는 부자간에 가니까 다른 회원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은 말을 안 듣고 그런 부분도 네. 참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인 3종으로 건강 관리해가면서 부자가 또 온 가족이 그렇게 헌혈까지 동참하고 예, 예.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대면에서 교장 선생님 하면 연세 지긋하신 분 떠올렸다가 젊은 청년 선생님이 오신 좀 이해가 되네요. 예. 평상시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또 헌혈 외에도 책을 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예. 마음의 다리를 놓다라는 수필하고 말랑한 벽 시집이에요. 네. 문학 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문학 활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예. 그냥 평소에 조금씩 이제 좋아했던 것들이죠. 마음의 다리를 놓다는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수록돼 있습니까? 주로 일상에서 느껴지는 예, 점들.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 낸 건데요. 7부로 돼 있어요. 그냥 1, 2부는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네. 적어놨고, 그다음에 3, 4부는 네. 이제 바깥에서 또 글 쓸 때 느끼는 거, 예. 또 소소한 그런 예. 바깥 생활 이런 것들을 담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5부는 제가 철인 운동하면서 그 느꼈던 거. 네. 그다음에 6부가 이제 헌혈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7부가 가족들, 부모님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난 4월에 이제 3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말랑한 벽 네. 이 그저께 나왔습니다. 아직 벽은 왜 벽이 말랑한 벽이 예,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 따끈따끈하고 아직 말랑하거든요. 예. 그저께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말랑한 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 하면 딱 막힌 거잖아요. 단절.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벽보다는 그런 벽 안에 이 밀지 않아도 열리는 그런 문 하나 정도는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벽이지만 벽이 아닌 그런 말랑한 벽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말랑한 벽이다. 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얻은 영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뭐 네네. 우체국 앞에서도 있고 또 역시 헌혈 왕이다 보니까 헌혈의 집 앞에서도 시가 있네요. 예. 한 대목 읽어보면 바람이 물었다 그대 바람이 물었다 그대 누굴 위해 팔뚝 한번 걷어본 적 있느냐고. 네. 네. 안도현 선생님의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살짝 그 느낌도 좀 나고요. 비슷하죠? 네. 네네. 좋아하는 시는요 이 가운데. 이제 아무거나가 있어요. 아무거나. 예, 제목이 이제 제가 그 신인상을 이제 시 응모해가지고 신인상 받은 작품이 이제 아무거나거든요. 아무거나. 제가 이제 아버지가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3년째 됐는데 네. 작년부터는 이제 그 못 갔잖아요. 면회를 못 하고 그 전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자주 면회를 가고 면회 마치고 나오면 이제 저녁 때가 돼요. 그럼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드실래요? 그러면 난 아무거나 먹어. 그래서 일상이 그렇죠. 아무거나.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하잖아요. 고르기 쉽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어떤 때는 조금밖에 안 드시고 그것을 싸달라고 그래요. 그럼 익산 바닥이 이제 뻔한 바닥에서 그 좀 먹다 마른 걸 싸달라고 하기가 또 제가 어떤 민망했어요. 그 주인한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어머니는 어쨌든 그걸 다 놓고 버리고 가는 게 아깝다.
그러면 제가 제 체면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도리이다. 네. 그래서 먼저 싸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주인한테.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 그것을 이제 아무거나로 해가지고 했는데 참 제 마음에도 그 시를 쓰고 나니까 네.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네. 감성적인 면도 또 풍부하신 것 같고요. 원광중학교는 어떤 교육 철학으로 이끌고 계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 중학교 요즘도 중2병이 있나요? 중학생들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던데.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네, 네, 중2병, 네. 중2병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내 아들은 다 이쁘거든요. 예. 내 자식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교장실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짧은 순간 복도를 쭉 지나쳐 오는데 애들이 참 인사를 잘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 이 학생들이 참 밝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귀공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원창 학원은 남학생들은 귀공자, 여학생은 귀공주라고 해요. 귀공주. 예,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을 많이 하는데 예. 저는 학교에서 있으면서 처음에 맨 가장 중요한 것이 각자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중요하죠. 자 네. 존중감이잖아요. 예. 나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밝아야 된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남들한테도 이 인정을 받는 거지. 독불장군 안하무인은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성.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예.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뭐 학과 공부도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을 많이 채우고 그 다음에 진로. 앞으로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변할 겁니다. 이 사회가. 예. 평생 직장이란 건 이제 뭐 진즉 없어질 거고. 맞아요. 그럴 때 네.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지를 중학교 시절부터 빨리 찾아야 나중에 가서 보람된 그 개인의 삶을 예.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존감,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이런 지성,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체력도 잘 갖춰야 되겠죠. 어쨌든 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봉사와 나눔을 평소 실천하고 있으니까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라고 여겨졌었잖아요. 있죠. 예, 예. 인성교,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광중학교는.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헌혈은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온 가족이. 혹시 예. 그 헌혈 정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왠지 것 같죠? 네. 헌혈 정년이 있고요. 예. 헌혈 정년이 만 69세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한 10년 남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307회 했는데 한 달에 2번, 1년이면 약 20번 할 수 있죠. 그럼 5년이면 100번, 네. 10년이면 200번. 제가 10년 남아서 20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회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300에다가 예. 200 더하면 500번을 할 수 있을 거다. 아. 제 개인 목표가 500회. 알겠습니다. 헌혈 건강 정년 관리 때까지. 잘 하셔서 기네스 기록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네. 듣는 걸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사랑하는 원광중학교 귀공자, 그리고 그 귀공자를 잘 돌봐주시는 학부모 여러분, 사랑합니다. 갈수록 사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든다고 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귀공자와 학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하루하루 더 멋진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공자 여러분, 학부모님, 또 원광중학교 선생님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 인성지도 참 잘해주실 것 같고요. 네. 건강 우선입니다. 건강 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그래도 코로나19 잘 극복한 나라에 속하는데 이렇게 나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분들이 많아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